안녕하세요. 사범사관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트레이드-오프, 거래와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후에요. 몇몇 분들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제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기회비용의 샘플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비용 가장 좀 쉽게 설명하려면 한자어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씀 많이 아시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근데 그 반대말이요, 사소취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기회비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한자 성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도장을 맨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왜 몸으로 띄잖아요. 그 막 10원 한 장이 아쉬울 때고, 도장에 그 필요한 가구들을 사려니까 좀 비싸요. 특히나 뭐 오피스 관련된 가구들은요 좀 더 비싸요. 뭐 아이케아 같은 데서 좀 살 수도 있지만 좀 칩해 보이고 뭐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중고 오피스 가구점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그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찾아보니까 오피스 뭐 리퀴데이션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도장을 비워놓고 쇼핑을 하러 갑니다. 평소보다 조금 멀리 쇼핑을 하러 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싸긴 한데요, 좀 짝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골라야 되죠. 이것저것 들춰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훌쩍 가요. 어떨 때는 좀 며칠이 가는 수도 있었고요. 그래도 결국은 몇백 불을 좀 아꼈죠. 그 오피스 가구들이 여러분들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좀 솔리드하고 좀 딱딱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가격들이 상당해요. 뭐 캐비넷 같은 경우는 1000불 훅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산 걸까요? 못 산 걸까요?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이 나옵니다. 기회비용은 뭔가요? 도장 비즈니스를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요, 저 당시에 하루의 목표는 하루에 한 명씩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기를 하든 아니면 내가 뭐 지나가면서 명함을 주든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사인업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뭐 그로서리, 한국말로는 뭐 이게 뭐 슈퍼마켓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가 데리고 가는 애기들이면 뭐 하이하고 뭐 지나가다가 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식당을 가더라도 애기들한테는 항상 좀 손짓을 해주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고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애들 많죠. 애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도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운동하는 뭐 엄마들, 애들, 그리고 공원 같은 데도 애들 많이, 놀이터 같은 데서 많이 놀고, 그럴 때 저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그 옷에 그 티셔츠를 입고 가면 도장 로고가 박혀 있는 그런 옷만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뭐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뭐 웬 스트레인저인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도장 로고가 있었고,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그 가구 값을 400불을 아끼기 위해서 그 활동을 포기한 거죠. 그 하루 동안. 자, 그래서 표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시간 동안 헤맸다고 쳐요. 자, 기회비용의 이해라는 말이 있죠. 자, 6시간. 자, 새 가구를 샀으면 한 1000불 정도 줬을 텐데 중고 가구를 한 600불에 샀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걸 사야 되니까 반 정도보다는 조금 더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익은 얼마죠? 400불 정도가 되죠. 이익은 400불 정도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 6시간을 소요를 하고 400불을 우리는 이제 아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도장 비즈니스를 할 때 하루에 한 명이 트라이얼 사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20불을 못 벌은 거죠. 보통 당시에는 뭐 하루에 한 명 정도는 대부분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뭐 콜 포워딩도 시켜 놓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거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쉽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아무튼 트라이얼이 그런 활동을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 한 명이 포기가 되게 되고, 이 친구가 당시에 뭐 이렇게 사인업을 했으면 한 1500불 정도가 되는, 그 1500불 정도가 되는 그 포텐셜 인컴을 포기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렌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렌트를 한 달에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3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제가 뭐 자세하게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10,000불을 제가 한 달 동안 페이를 한다면 10,000불을 30으로 나눠요. 30일 동안. 그러면 한 333불 정도가 나와요, 하루에. 그리고 이거를 뭐 일요일은 뭐 뺀다 치고 25일을 하면은 이게 400불이 나옵니다, 하루에. 400불의 렌트를 가만히 도장에 있었을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가격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뒤에 그 하루 동안의 오퍼레이션 이루어졌지만 하루를 어떻게 공쳤다고 보면 일단 400불이 나간 걸로 저는 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페이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장에서 자, 한 뭐 4,000불을 받으세요. 그러면 25로 나누면 160불 정도 내요.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만약에 본인한테 하루에 한 달에 4,000불에 페이를 하신다고 치면 25, 그러니까 뭐 일요일만 빼고 25로 나누면 하루에 일당이 160불이실 겁니다. 그거를 포기하고 요거 400불을 아끼신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프로핏을 보면 1680불을 요 400불을 아끼기 위해서 1680불을 손해를 보신 겁니다. 이걸 숫자로 보니까 좀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돈을 아꼈을 경우에 뭐 이렇게 손해가 났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 써야 되는 건데 요거보다 조금 더 싸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계속 싸게만 구입한다고 이게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그냥 온라인으로다가 웬만하면 주문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냥 직접 가서 어셈블 돼 있는 가구를 사요. 어셈블 돼 있는 가구.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뭐 물론 나중에는 이제 스태프들도 있고,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비용을 또 다르게 책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기회비용의 그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피스 매니저, 뭐 도장에서 전화를 받아주시고 사인업을 해줄 수 있는 매니저를 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하나, 뭐 이런 딜레마들 많이 빠지시잖아요. 특히나 아직 소규모일 경우. 그리고 이제 사범님들께서 특히나 도장을 처음 오픈을 하실 때, 야, 이거 힘들어 죽겠네. 애들은 들어오는데 사인을 못 받아줘. 그러면 오피스 매니저를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시죠. 자, 이럴 때 또 기회 비용의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만약에 3,000불을 주고 오피스 매니저 한 분을 고용을 하신다. 그런데 오피스 매니저를 고용을 안 했어. 그러면 3,000불이 이익이 더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오피스 매니저를 고용을 했어. 그러면 3,000불이 더 나간 거죠. 손실이 3,000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죠? 자, 이거는요, 인터넷에 있으시면요, 지금 규모의 경제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규모의 경제. 돈을 쓸 때는 더 써야지 더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그 이론들이 있지만, 이 트라이얼 학생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클래스를 하고 있었어. 오피스 매니저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트라이얼 학생을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받는다고 쳤을 때, 예? 아까 그 20불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25명이면 500불이에요. 500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3,000불을 페이해 준다고 졌을 때 500불이라는 손실, 그러니까 포텐셜, 그러니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론을 이렇게 기회 비용의 이론이라는 거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클래스를 하고 있을 동안 학생들이 쓱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러스트한 500불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500불, 이 학생들이 와서 사인업을 전부 한다고 가정을 하면 37,500불이에요. 그러니까 1,500불짜리 사인업을 시키면 37,500불이에요. 그리고 페이로는 당연히 3,000불 줬으니까 3,000불이 나가겠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죠, 마이너스는 41,100불이고 3,000불을 아끼기 위해서
41,100불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포텐셜 인컴이 없어진다는, 그러니까 더 벌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8,000불의 그러니까 더 벌 수 있는 금액을 못 벌 수 있다는, 이 3,000불을 투자를 해서 38,000불이라는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3,000불을 투자 안 하니까 이렇게 포텐셜리 레비뉴가 적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아주 쉽게 그냥 딱 바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3,000불이라는 숫자는 처음에 봤을 때 오피스 매니저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3,000불이라는 숫자를 써야 돼.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만 지나가는 애들을 잡아줘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물론 뭐 100% 사인업은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매니저를 잘, 세일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인업을 시키게 되면 이게 극최대화 시켰을 때 어디셔널,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이게 한 달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요. 이게 어디셔널로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디셔널로. 물론 컨트랙트드 금액이겠지만 이게 어디셔널로 더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런 표들은 제가 그냥 약식으로 만든 건데요. 이런 표는 여러분들 회계학의 기본을 배우면 profit and loss, 그리고 경영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financial 에서요,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 때 쓰는데, 여러분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날씨도 일기예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일기예보는 날씨 forecast 하는 건데, 이런 게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forecast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고 얼마를 더 못 벌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익 혹은 loss가 얼마나 날 것인지 이런 표를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아주 그냥 간단한 약식으로 만든 건데요. Financial Forecast 하는 Financial Statement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거를 안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따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한번 나와야 되는 게 구독,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갈 수 있도록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약식이지만 1년치, 뭐 5년치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해놓으면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이렇게 인컴이 들어오고 그 인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플랜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리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리뷰를 해보고 이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그런 건지 이거 리뷰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회 비용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표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어떤 첫 번째 영상이죠. 다뤘던 수익의 어떤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장 내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쓸 때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회비용과 잘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의 최적화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개인적으로는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초반에는 한 30% 정도 수익이 증대가 되실 수 있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는 100%, 200% 이상의 수익 증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는 수익을 증대를 한다는 얘기는 이 뭐 기회 비용을 잘 이용을 해서 뭐 이게 사인업 확률만 높이라 이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키는 도장의 프로그램이 좋고 잘 가르치는 도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 속에서 자, 요런 것들이 아직 뭐 비즈니스 쪽에서 조금 부족하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은 요 기회 비용을 이런 식으로 잘 이해를 하고 접목을 시키셔가지고 효용의 최대화를 이루고 도장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요거를 좀 잠시 얘기를 안 했네. 죄송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 들어와서 이 매니저가 없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그냥 웰컴도 안 해주고 그랬어. 그러면 도장의 이미지와 크레딧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it's priceless. 왜냐하면 이게 몇 명의 학생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매니저가 오자마자 greeting 반겨주고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숫자화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도장, 그리고 도장을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이 도장의 이미지와 크레딧,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기회비용의 추가 설명, 실질적으로 제가 있었던 일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장에서 있을 만한 일들 두 가지를 추려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신 사소취대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장 수익 5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장의 프로그램이 좋고 뭐 잘 하시니까 잘 가르치시는 도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좋고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그런 도장이라는 부분을 전제로 만약에 조금 부족한 비즈니스 환경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사소치대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수익의 최대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